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1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국어 문제집으로 문학 공부를 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선생님 오랜만에 또 강의를 찍게 됐는데요. 이제 그동안 선생님이 이렇게 지난 2월달 말쯤에 좀 다리를 다쳐갖고 학교를 3월 한 달 동안 못 나왔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학교를 나오게 돼갖고 이제 새롭게 이번 주 내내 방과후 수업하느라 강의를 찍을 시간이 없어서 오늘 금요일 저녁에 남아서 이제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1학년 학생들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작품인데 소설 작품에 대한 강의를 예전에 많이 좀 덜 찍어서 시에 대한 건 거의 다 찍었었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데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여러분의 요청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의 요청에 힘이 입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자,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김유정의 봄봄 또 김유정의 동백꽃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작품일 거고, 김유정이라는 작가가 나오면 무조건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히읗 시옷 뭐죠 여러분? 뭐예요? 해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역시도 해학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공부할 때 뭘 공부하는 거냐면 어느 부분을 보니까 해학성이 느껴진다.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런 웃음을 유발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난 안 웃긴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개콘을 보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뭐 코미디 빅리그 이런 걸 보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보면 문학에서는 이제 웃음을 유발한다. 좀 뭔가 좀 과장돼. 아니 도저히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고, 저기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학성을 유발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을 공부해 놓으면 좋아라는 것들을 이제 체크해 드리도록 해보죠. 일단 여러분 인물 소개부터 좀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러면 딱 보자마자 나가 나오니까 소설의 인칭, 서술자의 시점은 1인칭이겠죠. 그리고 주인공이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자, 어리숙한 사람이고 우직해요. 왜? 뭘 보면 알 수 있냐? 3년 7개월 동안 대가 없이 노동을 하는 중이거든요. 이유는 무엇이냐? 점순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여자애가 있어요. 그 소녀와 결혼 목적을 위해서 노력봉사 중이에요. 노력봉사라는 건 그냥 대가 없이 무보수로 일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걸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요놈 때문이죠. 요놈 장인. 이제 봉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교활하고요. 위선적이야. 그러니까 되게 착한 척, 위해주는 척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동네 마름, 그러니까 마름이라고 하는 존재는 지주로부터 권한을 받아 이 밭을 관리하는 이제 중간 권력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좀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장인이, 이 나쁜 요 사람이 자기 딸인 점순이와 결혼시켜 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얘가 아직 어리잖아. 이 조그만 애랑 어떻게 결혼하니? 얘가 좀 컸을 때 결혼하자. 근데 이제 이 컸을 때 결혼하자라고 얘기해놓고 시작한 게 벌써 3년 7개월째라는 거예요. 되게 3년 7개월째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결혼할지, 이게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또 더불어서 이 장인어른이라고 하는 이 봉필이 저 나라고 하는 이 어리숙한 아이한테 나를 장인이라 불러라 이렇게 또 하지도 않아요. 좀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보다 보면 결혼시킬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작가, 그러니까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나를 좀 자극해요. 야,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 이 빙신아, 가서 좀 결혼시켜달라고 그래. 너 언제까지 계속 일만 하고 있을 거야, 이 뭉충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부추겨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가서 좀 졸라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수염이라도 뽑아갖고 좀 결혼시켜달라고 해. 그게 진짜 수염을 뽑으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때를 써봐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우직한 인간은 진짜 수염을 뽑을 기세로 덤벼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막판에 이제 약간 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 아주 영악한 여자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본문 속에 좀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작품을 읽을 때 EBS 교재에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설은 정보가 주어지면 이걸 토대로 읽어내는 거니까 여기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김유정의 소설은 1930년대 어둡고 삭막한 농민들의 삶을 그려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농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그렸어요? 해학적으로. 근데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 해학적인 것들을 사건에 대한 왜곡된 시점과 그러니까 시점이 왜곡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잠시 후에 보도록 해요. 시점이 왜곡되지 않으려면 좀 쉽게 설명하면 시간이 이렇게 순서대로 흘러가면 뭔가 왜곡되거나 그런 게 없게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뭔가 왜곡되어 있다는 건 요게 조금 뭔가 조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잠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 과장된 희극적 상황. 그러니까 희극이라고 하는 건 웃기다라는 얘기인데 재미있는 상황을 좀 과장되게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의 설정. 그러니까 성격이 뭔가 좀 대조적인 인물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말, 그리고 비속어 이런 것들 전부 다 해학성을 부각시킨. 그러니까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은 뭔가 좀 해학성을 좀 돋보이게 하고 싶은데 단순하게 그냥 재밌어를 말하고 싶어도 뭔가 좀 적절한 표현 기법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해학성들을 유발하고 있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요러한 것들이 있구나. 그럼 본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거 비속어네. 요거 대조적인 성격. 요거 과장된 이렇게 여러분 찾아내시면 어렵지 않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 시험에서 아마 물어보게 될 것이고요. 이해하셨죠? 이제 본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현대소설 문제라고 하면 이제 고 1학년, 이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아마도 대부분 1학년 학생들이 많을 텐데, 현대소설 문제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소설에 대한 전개 방식, 그러니까 표현상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전개 방식,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작품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요. 반드시 나올 만한 것들은 내용 확인 문제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물어볼 수 있는 건 인물의 심리를 물어보게 되는데 그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어떤 행동이나 어떤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런 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 제목에 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김유정의 봄봄은 제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왜냐? 아까 얘기했는데 처음에 장인어른이 결혼을 시켜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게 그냥 되게 기약 없이 계속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그냥 봄이라고 하면 돼요. 사실 봄은 우리가 이제 뭐 따뜻하다, 뭐 사랑이 피어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면 돼. 왜? 사랑이 피어나는 계절이니까. 근데 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굳이 두 번 반복했을까? 그 이야기는 그냥 봄, 그 다음 또 봄이 온다? 약간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봄이라고 적은 이유가 뭘까? 계속되는 반복 사건 요거를 좀 상징하고 싶어서 일부러 제목을 봄이라고 지은 거다. 여기서의 계속되는 반복 사건이란 결혼시켜줘요. 알았어. 크면 시켜줄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 또다시 봄이 되었어요. 왜 결혼 안 시켜줘요? 아직 애가 안 컸잖아. 걱정하지 마. 결혼시켜줄게. 아니 올해 가을에 농사 다 끝내고 나면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 진짜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 지나 또 봄이 됐는데 결혼이 안 돼 있어. 결혼시켜달라니까요. 내가 안 시켜준댔어? 얘가 커야 되잖아. 이 조그만 너 어떻게 결혼시켜줘? 얘 키를 봐라. 아직 자라지도 않았잖아. 계속되는 반복. 그러니까 저 봄이라고 한 것들은 그러한 의미를 지닌 제목이다 라는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보도록 하죠. 부려만 먹고 왜 성례 안 하지요? 이 얘기예요. 자, 사실은 이 앞쪽이 어떤 부분이냐면 장인어른이 자꾸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얘가 심통이 나서 이제 일을 안 하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와갖고 너 도대체 왜 일 안 하는 거야? 그러고 막 따지러 올라오니까 얘도 이제 좀 심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나름대로 반항을 해요. 그냥 이게 훅 떠밀어 버려요. 장인어른을. 떠밀어 버리니까 대굴대굴 굴려가고 또 다시 막 따지러 올라오니까 또 대굴대굴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다툼이 있는 상황이 앞쪽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이제 장인이 따지니까
그거에 대한 대꾸예요. 아니 왜 부려만 먹고 성내 안 하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안 하지요? 이거는 표준어는 아니잖아요. 요게 이제 사투리 방언에 대한 얘기구나. 그럼 사투리나 방언 같은 경우에도 재밌게 표현한 거죠. 이것도 일종의 해학성을 주기 위한 것들이라 볼 수 있겠죠. 아따 거시기 연해 이런 전라도 사투리라든지 좀 뭐 이런 것들 경상도 사투리 맞나? 하여튼 그런 것들 있죠. 자, 왜 성내 안 하지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왜 선생님이 줄을 쳐놨겠어요? 그러니까 성내라는 결혼인데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장인이라는 존재와 나라고 하는 서술자 있죠. 말을 이끌어가는 사람. 이 둘 사이에 장인과 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뭐라는 거죠? 저 결혼 안 시켜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죠? 3요소가 뭐예요? 그러면 인물, 사건, 배경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주제, 구성, 문체라고 하는 건데 그 주제,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그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갈등. 그러니까 소설이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겠죠. 갈등이 발생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재밌는 거니까. 그래서 그 갈등이 왜 생겼는지를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고 해결이 된다면 왜 해결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자,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건데 나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 소설의 시점을 알 수 있다. 뭐다? 1인칭이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호령했어.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 결혼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지도 모른다. 또 성격 되게 좋네요. 심통은 났지만 그래도 결혼시켜준다 했으면 참으려고 했다 이런 것 같아요. 나야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뭐 그냥 밀친 정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요 정도는 뭐 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적절하게 장인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래 결혼시켜줄게 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였을 거다라고 하는 이 나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약간 내 나름대로 요 정도 했으면 용서할 수 있어. 타협을 보겠다라는 얘기거든. 이게 일종의 이런 태도예요. 모질지 못한 성격이죠. 모질지 못한 이 주인공의 성격을 이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일종의 뭐 좀 간접적 제시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한테 누군가 약속을 했어. 근데 안 지키고 있어. 그리고 계속해서 안 지키고 있으면서 요번엔 또 그래 뭐 못 이긴 척하면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도 안 해. 그럼 용서가 안 되잖아. 근데 얘는 용서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끊임없는 반복 속에서 그래도 그래 나한테 이런 얘기라도 해주면 내가 그래도 용서해 줄 텐데 좀 너그러운 이건 좀 약간 너그럽다기보다는 좀 바보 같은 어리숙한 그런 모습 아닐까요? 게다가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랭이를 이렇게 노리고선 단파 움켜잡았대. 얘들아 바지가랭이는 바지의 끝을 잡았다. 여기서 바지가랭이는 뭐냐면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 돌았대. 너희 바지의 끝을 잡으면 악 소리 나니? 친구들이 와갖고 바지 끝을 이렇게 살짝 잡으면 악 소리 내요? 그럴 리가 없죠. 아니, 바지 끝 잡다가 뭐가 아파. 그러니까 이 바지가랭이는 그 다리 사이의 가랑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급소. 그러니까 이 바지가랭이라는 거는 내 급소를 잡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자기 급소를 잡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내 바지가랭이를 이렇게 노리고선 단박에 꽉 잡은 거야. 그럼 사실은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좀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헐레벌떡 기어서 올라왔다 그랬으니까 막 대굴대굴 굴렸는데 거기서 올라오더니 이 자식이 나한테 계속 이래? 이러면서 거기를 확 잡아버린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은 되게 웃긴 상황이죠. 그죠? 좀 약간 과장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던 해악성을 엿볼 수 있는 일종의 희극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희극적 상황. 해악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요거는 좀 사실은 좀 과장된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싸우면 다 거기 잡아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손이 너무 약간 좀 그렇다. 그죠? 그러니까 뭐 화가 났다고 무조건 그냥 다 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세상이 다 팽그르 도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굉장히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밑에 빙장님, 여러분 빙장님이라는 단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 빙장님은 다른 사람의
장인어른을 일컬을 때 빙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을 잘 모르면 이게 잘 모를 텐데 빙장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내 장인어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왜 빙장님이라고 다른 사람의 장인 부르듯이 부르지? 요게 장인어른이 나한테 이렇게 부르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라고 시킨 걸 보면 저 장인은, 즉 아까 얘기했던 점순이 아빠 장인은 나랑 결혼시킬 생각이 없는 거야. 근데 멍청하게 거기다 대고 빙장님 이러고 있는 거야. 물론 약간 좀 아프니까 마지못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장인이 부르라고 했다고 또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숙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장인이 원하는 호칭을 비우고 있지만 해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바보 같은 모습이죠. 거기다가 밑에 보니까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라. 자, 누가 하는 말인지를 봐야 돼요. 잡혀서 이거 빙장님 아우 좀 놓아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 자식아 그럼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종의 뭐예요? 얘를 좀 비하하는 말이죠. 뭐 비속어로도 볼 수 있겠는데 잡아먹어라 그래 나 좀 잡아먹어 나 또 쳐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쳐달란 얘기야? 얘는 변태예요? 쳐달라고 하는 거야? 아니겠죠. 말은 쳐달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치지 마!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에 숨어있는 마음이 반대인 거니까 요건 일종의 반어적인 표현이고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반항을 하고 있는 장인어른의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 뒤에 부분의 중략 부분에는 그 장인어른이 얘 거기를 확 잡는 모습이 나와. 훅 움켜쥐는 모습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 움켜쥐는 것 때문에 여기 움켜쥐고 있지 이미. 움켜쥐고 있을 때 지금은 빙장님인데 너무 아프니까 아이고 조상님 할아버지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좀 더 과장된. 근데 우리 책에서 뒤쪽에 또 할아버지가 나오거든. 근데 그때의 할아버지는 내가 아파서 할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장인어른이 너무 아파서. 장인어른 왜 아프지? 아프게 된 이유가 있지. 자, 가볼까요?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바로 이 때문이라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요 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 머리를 터지도록 얻어맞았대. 이미 얘는 거기 잡혀 있어. 그리고 나서 갑자기 중간에 중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얻어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전까지 급소 잡힌 것도 나였는데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얻어맞았다는 얘기는 내가 무슨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략 부분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장인어른이 나를 때렸겠지. 그러니까 내가 매를 맞은 뭔가 행동, 그게 뭐였을까? 그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야. 그럼 이 때문은 무엇 때문인지 모르는 거잖아. 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작품은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는 게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이라는 게 약간 뒤죽박죽 섞인다고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살짝 언급을 드리면 여기서 머리가 터지도록 내가 매를 얻어맞은 것은 나 역시 화가 나서, 왜냐면 장인어른이 이렇게 막 잡았잖아. 그래서 점순이가 나한테 수염이라도 잡고 늘어져 라고 한 게 딱 생각나서, 그리고 자기가 잡혔던 게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장인의 그 급소를 확 잡아버린 거야. 잡아서 막 물고 늘어지니까 장인어른도 막 미칠 것 같았겠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조금 위기가 모면되자 매를 심하게 때렸던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약간 좀 이해가 안 가죠. 뭐 왜 착하다는 거지? 자, 보세요. 여기가 또한 착하다고 하는 것.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사경은 뭐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을 한 것에 대한 월급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 이건 소독솜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이건 담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담배 한 봉을 넣어주고, 그리고 자, 요 말 잘 봐. 올 가렌. 가리라는 말은 고전 소설에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갈은 줄인 거야. 가을을 줄이면 갈. 그러니까 올 가을엔 꼭 결혼시켜 주마. 앞말 말고 가서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얘기한 거냐면 장인어른이 했지. 하고 등을 두덕여 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이 말만 들으면 야, 결혼시켜 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굉장히 인자한 모습을 보이지. 이런 인자한 모습으로 얘를 뭐 하는 거야? 설득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올가을 꽃이 뭐 결혼시켜 줄게 하면서 설득을 시도해.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이 장인이 뭐 하는 거냐면 회유하는 거거든.
실제 결혼시켜주려는 게 아니라 지금 약간 꼬드기고 있는 거야. 왜냐면 조금 전에 때렸잖아. 이렇게 폭력을 쓴 다음에 얘한테 이제는 좋은 말로 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때렸다가 억압했다가 이렇게 어유 우쭈쭈쭈 이렇게 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장인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거죠. 교활한 인간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 그래도 나 생각해준 사람은 우리 장인어른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장인은 누가 봐도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보면 아우 이 멍청이, 그죠? 이 주인공 나의 어리숙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는 거죠. 나의 어떤 순진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이 인물이 얼마나 이 장인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나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숙하고 순박하기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왜곡된 현실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현재 장인이 나를 회유하는 것뿐인데 이거를 얘는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에이 또 거짓말하고 있네? 안 받아들였을 거거든. 근데 이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지. 멍청해갖고. 자, 그리고 밑에 봐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너 눈물까지 났대. 그러니까 눈물까지 난 거 보면 얘는 진심을 믿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어리숙한지를 또 한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점순이를 남기고 이젠 내쫓기려니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장인어른 확 쥐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쫓겨날 줄 알았는데 실컷 얻어맞고서 이제 망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장인어른이 실컷 때리고서 호통칠 줄 알았더니 야 그래도 내가 가을날 시켜줄게. 내가 때린 건 미안한데 어쨌든 좀 시켜줄 테니까 가서 콩밭이나 가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고마워서 눈물이 났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사실은 거의 세뇌 아니니 세뇌? 그치? 일종의 세뇌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또 시킨다고 빙장님이라고 하지? 그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말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들은 둘이 싸우던 게 내가 이제 굴복을 한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 갈등이라는 게 둘 간의 갈등이 일시적으로나마 해소가 되었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내가 왜 일시적이란 말을 했냐면 지금 내가 잠시 수그러든 거잖아. 근데 또 결혼 안 시켜주면 또다시 반복돼서 제목에 봄봄이었던 것처럼 또다시 이 일이 반복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보기 좀 힘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사건이 다 마무리된 것 같잖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와.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 잡아당기는 건 언제야? 이때야,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전에 요 때와 다른 때야. 그치? 근데 우리가 이라는 말 썼잖아. 근데 조금 전에 이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때문이 바로 이때인 거야. 이해했니? 자, 그러면 여기가 먼저야? 뒤에 있는 이때가 먼저야? 어떤 말 이해했어? 그치? 여기가 먼저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건이 있는 건데 먼저 있던 사건을 뒤로 보내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앞에서 이미 결론을 끝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약에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본다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을 빼고 결론을 먼저 주고 결론을 먼저 준 다음에 절정을 맨 뒤로 빼버린 거죠. 그럼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거꾸로 흘러가네? 과거를 회상하는 구조로 되어 있구나. 역순행적 구조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우리 좀 전에 얻어맞았어. 이제 다 화해가 일어난 것 같았어. 잘못됐어요. 그 잘못됐어요 하는 행동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 가보죠. 이때는, 그럼 이때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장인을 잡아당겨서 죽도록 매를 맞게 만들었던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때, 과거구나. 매를 맞게 된 행동. 한 이때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놈아 놔라 놔라고 얘기해. 자, 그럼 이놈아 놔라 놔 하는 건 뭐겠어? 당연히 장인이 나한테 붙잡혀갖고 거기를 붙잡혀갖고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부분이겠죠. 앞쪽에서는 아까 장인어른이 날 붙잡았단 말이에요. 장인어른이 화가 난다고 내 거기를 꽉 붙잡았어. 그래서 빙장님 살려주세요 하고 있다가
그거의 원통에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장인어른의 거기를 막 잡고 늘어지는 이 나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자 장인어른이 나 좀 살려줘라 놔라 라고 얘기해. 장인님은 햇손질을 하면서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자, 사람인데 사람이 닭 소리를 냈대. 이것도 얼마나 웃겨요? 해악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궂이 더 댕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겁이 났대. 무서우신 거야. 자기가 막 자꾸 늘어지긴 하는데 좀 혼내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막 죽어가니까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좀 났나 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할아버지 아이 놔라. 이 할아버지는 누가 얘기하는 거야? 장인어른이지. 왜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면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하나님과 부처님은 좀 다른 종교의 사람이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할아버지 놔라. 지금 얘가 장인어른인데 나를 붙잡고 있는 나보다 어린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할아버지라고 해.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해악성인 거죠. 근데 이 정도까지 하다니 일종의 과장된 해악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악성을 유발하고 있냐? 부르는 걸 우리가 호칭이라고 하죠. 호칭의 부적절한 사용을 통해서 해악성을 유발하고 있군. 이렇게 이제 문제에 출제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도 안 되니까 얘 점순아. 그러니까 처음에 할아버지 하는데 안 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딸인 점순이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점순아, 나 좀 말려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이 악장의 안에 있었던, 자, 이 악장이라고 할 때 악장은 뭐냐면 악을 쓰는 상황 이런 뜻이에요. 굳이 해석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해석은 해드려요. 이렇게 악을 쓰는 상황에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왔어요. 이제 가족들을 부르기 시작한 거죠. 나의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우리가 그 속담 중에 그런 말 있죠. 가지는 개편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죠.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그래서 가지는 개편이라고 이런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네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이런 말로도요. 역성을 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편 들이겠지? 이런 뜻이었어.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수해서 하겠지? 자, 고수는 뭐냐면 고소해 하겠지? 이런 뜻이야. 왜? 점순이가 나한테 시켰거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점순이가 야 거기를 확 잡아버려! 이렇게 시키진 않았어. 수염이라도 잡고 늘어져 이 빙신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좀 오버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너무 화가 났으니까. 자기 거기에 다 잡혔으니까. 점순이는 내 편일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사실 점순이는 딸이잖아. 자기 아빠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얼마나 얘가 어리숙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영문을 모르겠대. 그러니까 영문을 모르겠다라는 건 영문을 모를 일이 생겼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예상과 뭔가 달랐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상과 다른 일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자기가 시켜놓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추겨놓고 이런 뜻이야. 부추겨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며 에그머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이 망할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비속어야. 우리가 이 망할 거사라고 얘기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에그머니 이 망할게 아버지 죽이네? 당연히 내 편 들 줄 알았던 이 점순이,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았던 점순이가 자기 아버지 편을 들잖아. 여기에서 점순이의 이제 점순이의 양면성을 볼 수 있는 거죠. 나한테 시켜놓고 이제 와서는 나한테 잘못했다고 뭐라 하는 거야. 끄집어내면서. 그죠? 참 나 입장에서 속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점순이 입장에서는 아버지 편을 드는 게 좀 더 이 상황에서는 유리하겠다. 이 상황에서 자기 나 편을 들면 아버지가 얘마저도 또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영악한 거죠. 자, 하고 내 귀를 뒤로 잡아당기며 떼어놓는 거였어요. 그만 여기에 기운이 탁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대. 그러니까 내가 등신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는 되게 어이가 없었다는 얘기겠지. 어이도 없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자, 장모님도 덤벼들어서 한쪽 귀마저, 그러니까 점순이가 이쪽 귀 잡아당기고 장모님은 이쪽 귀 잡아당기고 내 편은 아무도 없잖아.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겠네요. 그죠? 아무것도 내 편은 없어. 주위를 둘러보니까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얘 혼자 왕따가 됐네. 그죠? 자, 마무리합시다. 이렇게 꼼짝도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로 자 이제 떨어뜨려 놨어. 장인어른이 이제 화가 났겠죠. 그리고 양쪽 귀는 누가 잡고 있어? 점순이하고 이제 장모님이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장인어른이 일어나갖고 옳다고 나서 막대기 집어갖고 막 때리는 거야. 그 때리는 게 앞에 있던 이 부분인 거죠.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았다는 이 부분인 거지. 자, 그래서 나는 구태여 피하려고도 하지 않았대. 왜 피하려고 안 했을까? 허탈하죠. 왜냐면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점순이가 내 편을 안 들어주니까 모든 걸 포기한 거죠. 체념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걸 사자성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망연자실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사자성어 같은 경우는 소설에서 연계한 경우가 많으니까 내신 같은 경우에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암만 해도 그속할 수 없는 점순이 얼굴만 멀거니 들여다보았다라고 하니까 맨 마지막에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라고 하면서 또 이 자식도 뭐죠? 비속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하다니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해악성을 유발하면서 그리고 요 말로 끝나면 뭔가 끝난 것 같지가 않잖아요. 뭘 주는 거죠? 여운을 주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게 해 하면서 끝나버린 거야. 그리고 사실 그 뒤에 이야기는 앞에 쪽에 있었던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소설을 볼 때에는 이 행위 속에서 알 수 있는 이 사람의 성격, 여기서 이제 주로 어리숙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고 이 점순이가 그런 행위를 할 때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그리고 얘가 가만히 있었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어떠한 기대감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합시다. 이 작품의 주제가 무엇이냐? 교활한 장인과 우직한 사위의 해학적인 갈등을 표현하고 있다. 주인공은 어쨌든 이 둘인 거예요. 점수는 좀 비중이 떨어지긴 해요. 자, 특징이요. 과장된 희극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분, 요거는요. 외우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적어드린 이유는 요걸 달달달 외워라!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이 어디니? 본문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소설은 여러분이 이제 내신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 것들이 그대로 나오긴 하겠지만 뭐 수능이나 다른 모의고사에서는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러한 특징들은 드러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게 어떤 건지를 스스로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오늘 해드리긴 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토속어, 방언, 비속어. 이건 아까 해드렸고 비속어도 아까 해드렸죠. 토속어라는 것들은 약간 시골 냄새 나는 약간 그런 느낌의 시어들 얘기하는 그 단어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해악성, 제일 중요하죠. 어떤 방식으로 해악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과장된 행동이라든지 혹은 뭔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든지 아까 다 설명했었어요. 다음 역순행적 구성 중요하죠? 별표 치고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소설은 시간 순서대로 쭉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결말을 제시한 후 절정을 마지막에 제시해 준다. 그래서 시간을 뒤죽박죽 섞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입체적인 구성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소설 얘기 하나 했는데요.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일단 인물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떠할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소재가 나온다면 그 소재의 상징성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다면 왜 갈등이 일어났는지 갈등이 해소가 됐다면 왜 해소가 되었는지 여기서 갈등 원인은 뭐였죠? 결혼 안 시켜줘서 그 갈등이 어떻게 해소됐죠? 일시적이긴 하지만 장인이 얼르고 달랬는데 얘 어리숙함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잠깐 해소가 되는 모습은 있었네요. 이해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본문 잘 읽어가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번 중간고사 파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